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한 조성호. 그때 좀 우발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계획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조 씨의 계획적인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부터 동거한 최 씨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2016년 4월 어느 날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서 남성의 토막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수사 결과 30대 남자가 함께 살던 40대 남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에 발단은 몸값 시비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남성 간 동성애 관계였죠. 하지만 극히 일부 언론사를 빼곤 동성애란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용어를 피하기 위한 고민이 기사 제목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권 보도 준칙에 막힌 거죠. 코로나로 초비상이던 지난 2020년 5월 이태원 게이클럽과 강남 찐방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도 대부분 언론들이 동성애 언급을 피했죠. 동성애를 의미하는 게이클럽이란 말을 쓰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을 쓴 언론은 제재 조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게이 클럽에 갔던 동성애자들만은 거의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유행병을 증폭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형평성에 위반되는 것이고 동성애에 관한 한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면 벌을 받는 이 어처구니 없는 구조는 인권 보도 준칙이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인권 보도 준칙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만든 것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조항 하나하나가 성적 소수자와 관련해서 불리한 보도는 무엇이든 할 수 없도록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성애를 위한 동성애에 의한 조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인권 보도 준칙은 자율 규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보도 내용을 일정한 관점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또 사후에 내외부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통계로 보면 남성 에이즈 환자의 90% 이상이 동성애가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정확히 알려야 국민보건상 바람직함은 상식일 겁니다. 하지만 인권보도 준칙은 에이즈와 동성애를 연관짓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선 국민 건강쯤은 아무래도 좋다는 식이죠. 물론 인권 보도 준칙은 형식적으로는 언론사 자율 규정입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가 언론 보도를 감시하고 끊임없이 권고와 규제를 남발합니다. 언론단체는 이에 근거해 개별 언론사의 징계 조치를 취하곤 합니다. 사실상 강제 조항인 거죠. 성적 취향에 불과한 동성 간 성행위가 인권으로 보장됩니다. 정당한 비판을 혐오로 낙인 찍습니다. 차별 표현으로 낙인 찍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언론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 HIV 감염과 에이즈 환자가 급증해도 그 실상을 우려하며 경각심을 주는 보도는 언론 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보건에 관한 한 사실상 직무유기 수준인 거죠.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언론들이 정말 제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보도해 주셨다면은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데도 공영방송 등 일부 언론은 자성은커녕 보도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며 사실상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외눈박이 언론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전국의 대학 교수 3,200여 명이 성명을 내고 인권 보도 준칙 폐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대전에서 발생한 N번방 사건도 피해자 350여 명이 남자아이들임에도 동성애, 소아성애 부분 보도가 빠진 것은 인권위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인권을 내세우며 차별금지법의 당위성을 외칠수록 반대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옹호하는 국가인권을 규탄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고하는 국가인권을 규탄한다. 인권보도준 측의 폐지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궤도 수정에 대한 근본적 논의와 결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차바 포커스 김인영입니다.